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고요. 여러분들께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단백질과 좀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그러면 부담스러워, 먹으면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아침에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양배추를 먹어요. 양배추는요, 아주 보관도 쉽고 또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녁에 준비해 놨다가 먹든지 또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니까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데, 양배추가 아침에 정말 좋은 이유는요, 풍부한 섬유질, 이건 당연한 거고, 비타민 U라는 게 있어요. 이 비타민 U는요,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건데 위장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은 위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 아침에 양배추를 먹는 습관은 상당히 좋은 습관이고요. 또 맛도 좋고요. 그래서 아침에 양배추를 먼저 먹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계란을 먹어요. 계란은 삶은 계란을 주로 먹는데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아주 완전히 영양소를 갖춘 이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저는 주로 삶아서 먹습니다. 후라이도 괜찮고 찜도 괜찮은데 삶은 계란을 먹는 이유는 당독소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후라이보다는 당독소가 적으니까 이 당독소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찐 계란을 좀 먹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 그래서 요즘 많이들 나와 있죠.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같은 우유 성분이지만 그릭 요거트를 이제 전통적인 그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서 꾸덕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고농축된 유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농축된 단백질, 유단백을 먹으면 위도 보호해 주고요, 세로토닌도 나오게 해서 기분도 아침에 상쾌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릭 요거트를 먹는 날도 있고, 그릭 요거트를 안 먹는 날은 이제 천연 치즈를 먹어요. 치즈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치즈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편하게 아침에 까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식감도 아주 좋고 포만감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스트링 치즈를 고르실 때는 이 천연 치즈 그리고 자연 치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양배추는 정말 채를 썰어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익혀서 먹어도 좋고요. 그래서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도 좋은 음식이에요. 김치를 담가서 먹어도 좋은 음식이니까 양배추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릭 요거트는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환자들이 먹어도 그나마 안전하다고 돼 있어요. 물론 그릭 요거트 먹어도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릭 요거트의 장점이 유당불내증이 심한 환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릭 요거트를 먹었을 때 장이 편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요, 뒤쪽에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무가당 두유도 말씀드렸고 그릭 요거트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음식이지만 이 뒤에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 두 가지 다 만들 때 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이 0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당을 고를 그런 탄수화물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실 때는 우리가 탄수화물 함량이 10 이하다 그러면 아주 양호 라고 생각하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5 이하다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요, 먹으면 꾸덕꾸덕하고 단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많은 이런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좋고요. 정말 나는 이 그릭 요거트를 너무나 텁텁하고 그래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렇게 당 수준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그릭 요거트를 같이 드시는 거 좋고요. 또 요즘에 제가 또 한번 개발해 본 건데, 양배추를 그릭 요거트에 찍어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은 정말로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온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것인데, 이 계란이 이제 고지혈증 얘기가 막 나오면서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계란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콜레스테롤은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75%예요. 25% 정도가 먹는 거로 좌우가 됩니다. 그 25%의 계란은 아주 일부가 되겠죠. 물론 계란에는요,
단백질은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인이 먹을 때는요, 하루에 찐계란, 하루에 계란을 두세 개 정도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들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는 우리가 아주 나쁜 트랜스지방이나 나쁜 음식들은 피해야겠지만, 계란을 먹는 것 자체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괜찮고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나는 음식을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내원을 하셔서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지방은 많은데 근육이 적으신 어르신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고기, 그리고 단백질, 계란 뭐 이런 막 얘기해 주면은 아우 좋다고 그러면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나 고기 못 먹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정말로 어르신들 모시고 고깃집에 가도 한두 점 먹고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소화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나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행스러운 거는 계란 좀 드세요 그러면 계란을 먹을 수 있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젊었을 때 수학여행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드세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인분들에게, 이제 어르신분들에게 근 감소를 막기 위해서 계란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아침에 우리 현대인들이 아침에 바쁘다고 상당히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아침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도 넣고 나중에 주스도 넣고 설탕도 넣고 해서 윙 갈아가지고 확 먹으면은 멋있고, 연예인들이 먹으니까 뭔가 건강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목 넘김이 좋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이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그리고 누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루룩 먹고 나가면요,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유동식을 먹는 거 정말 안 좋고요. 이러한 아침에 급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나온 음식들이 많죠.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도 아침에 먹고 나가시는 게 좋다고 선전을 하고, 오트밀 같은 경우도 가루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셔라, 이렇게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몸에 좋을까요? 일부는 건강해지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계신데 과연 그게 그 때문일까요? 라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먹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아침에 후루룩 먹고 나가는 것들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빨리 먹는 음식보다는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먹는 것들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방송인 홍진경 씨가 자기 다이어트 방법을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최고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아침에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고기를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더라고요. 아주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충분히 먹고, 또 점심 12시, 1시 되니까 배가 안 고파요. 이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점심이 돼도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2, 3시쯤에 배가 고프대요. 그 2, 3시쯤에 또 충분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분이 공복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녁을 안 드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14대 10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그냥 저절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 방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정말 풍부하게 드시고, 점심도 이제 2끼 정도 드신다 그러면 2끼를 충분하게 드시고 이제 주무신다 그러면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이 허기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충분히 양질의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거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고기 종류를 나누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단백질 중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고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류 중에 회라든지 생선, 흰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는요, 우리가 돼지나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 지방이 없는 부분을 이제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거 좋아요.
이 수육 드실 때는 지방은 떼어내시는 게 좋고요. 수육 자체에 칼로리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도 동물성 단백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도 많아요. 그래 우리가 식물성에는 무슨 식물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 이런 분들 계신데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길 바래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는 이제 계란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시금치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고기만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것,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몬드라든지 견과류에도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콩류 중에 우리가 두부는요, 콩을 대두로 그냥 먹는 것보다 두부로 먹는 게 훨씬 더 흡수력이 좋아서 단백질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콩류 중에는 대두 자체로 먹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두부, 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낫또도 상당히 좋아요. 생유산균을 먹으면서 우리가 포장이 잘 돼 있는 아침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낫또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콩류의 단백질 보급원이 되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 해가지고 2대1로 맞춰서 드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지향 양사님과 함께 물과 단백질,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쉽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물과 단백질이 우리 몸의 거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우리 몸 자체가 물과 단백질이죠. 물과 단백질이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탄수화물은 다 태워져요. 네. 거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아주 적어요. 탄수화물은 연료일 뿐이고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물을 품고 있죠. 그리고 약간의 미네랄.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물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물이 70%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맞아요. 거의 다라고. 거의 다죠.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지향 양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체액의 중요성이거든요. 네. 이 체액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라, 물 1.5리터 먹어라 하는데 이 물이 용매는 될 수 있어도 네. 용질을 녹여낼 수 있는 용매는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그 체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이 있을 때 용매일 뿐 용질이 들어간 물 그걸 체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매만 마시고 용질이 부족해요. 용매, 용질 조금 어려워진다.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다시마, 멸치, 새우 막 이런 게 넣죠. 육수 내기 위해서. 그 육수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게 체액인 거고 그냥 물 자체로만으로 음식을 하면 맛 없잖아요. 그렇죠. 영양도 없고. 그러니까 물만 얘기하면 용매. 그다음에 거기 멸치, 다시마 이런 거는 용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게 용질.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그렇게 중요하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굳이 수액을 놓을 필요는 없죠. 물 마시면 되는. 그렇지. 근데 수액에는 용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물 플러스 용질. 뭔가 우리 생명에 중요한 입자들이 녹아있는 물인 거죠. 그래서 체액은 물 자체가 아니라 물 플러스 알파, 영양 성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단백질이 굉장히 크게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인들이 물만 먹어요. 물만 먹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부족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체액하고 단백질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물을 먹었어도 물을 담는 그릇, 내 몸에 그릇이 있어야 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낙타의 혹처럼. 낙타가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혹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이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물 한 방울 못 먹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바로 결합 조직과 근육이죠.
결합 조직이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아. 이 피부 밑에 진피 조직 있잖아요. 그게 결합 조직인데 피부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혈관에도 있고 관절에도 있고 뭐 두피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결합 조직이 탱탱해야 물을 많이 품을 수 있고 결합 조직이 탱탱해야 세균 바이러스에 안전하거든요.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기본은 물이다. 뭐 농사의 기본이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질 수가 없지만 비만 온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풀도 매줘야 되고 그렇죠. 지지대도 세줘야 네.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기본이 된 다음에 체액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혈관도 뚫어주고 림프순환도 시켜주고 뭐 조직 재생도 해주고 뭐 이러는 건데 내 몸에 결합 조직이 많아야 물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근데 중년 여성들한테 유독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왜 중년 여성한테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가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단백질이 중요한데 뭐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갱년기에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단백질 풀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에 네. 단백질 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굶든 안 굶든 많이 먹든 어쨌든 항상 일정하게 내 혈액 안에 단백질이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먹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단백질 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근육을 녹이든 점막을 녹이든 머리카락을 녹이든 뭔가를 녹여서 채워요. 그러니까 무리가 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서 나이가 들면 그냥 폭삭 늙는 거예요. 늙는 걸 떠나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 중에 항원항체. 그러니까는 항체.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때 항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단백질이 하는 일이 다 해요. 우리 몸에 효소도 만들고 다. 일꾼이네, 일꾼. 예, 예. 노동자인데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버리죠. 중년이 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안 먹는다. 뭐 고기는 또 안 먹는 게 좋다. 뭐 식물성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고기류라든가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년이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 이유가 이 여성 호르몬이 고갈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네, 알죠. 에스트로겐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에스트로겐을 만드는데 갱년기가 돼서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하면 고기를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겠구나. 맞아요. 이래서 고기를 줄이시는데 멀리하죠. 그래서 네, 그건 아닌 거죠. 콜레스테롤은 먹는 것보다 간에서 합성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보상 기전으로 더 만들어내요.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신경세포의 중요한 자원이에요. 신경세포, 뇌. 네. 네. 근데 우리 중년 여성들이 정말 신경세포 많이 쓰잖아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경세포가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더 만들어질 잠잘 때도 수밖에. 생각하는데 계속. 그래서 중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봐. 중년에 소화가 안 되는 건 이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한 체액이 부족해서. 특히나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게 되면 그 위산이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염산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 NaCl, 소금 NaCl에서 물하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몸속에서 염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고기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돼지고기 먹을 때 꼭 새우젓. 네. 새우젓 나온 이유가 새우젓에 짭짤한 게 들어가야 고기 소화를 잘 시킨다고 나 맛 때문에 새우젓 맛있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거 아셨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지혜가 네,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염식에서 벗어나시면서 고기 소화를 좀 시키셔야 그 단백질을 원료로 아미노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아미노산 풀이 형성이 되면 굳이 머리카락 녹이고
근육 녹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젊어지고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니까 중년 여성들에게 그쵸. 단백질이. 채식주의자 그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잖아요. 식물성. 네.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식물성만 좋다, 동물성만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임상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균형이에요. 균형. 단백질로만 음식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백질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에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공장에서 비타민 C만 보더라도 공장에서 온 비타민 C하고 사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오는 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또 섬유소 이런 것들. 섬유질이 많죠. 네, 섬유질이 있어야 중금속 해독도 되고 콜레스테롤도 섬유질이 결합해서 빠져나가고 몸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꼭 필요해요. 근데 또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야 또 이 단단한 근육이라든가 이런 스태미너라든가 이런 거에도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 이런 거보다 지나치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드시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드리죠. 단백질 파우더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저는 간편하게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적정량을 그런 단백질 파우더로 채우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도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갖다 쓸 수가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이 더 들어가면 그 단백질의 조성이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준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많은데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근육만 막 키우는 또 아미노산을 많이 넣고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뭔가를 키우는 게 사실은 위험해요. 가장 몸속에서 뭔가를 키워서 위험한 게 암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또 그런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 인슐린 과다 분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사실 제품을 잘 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달거든요. 아미노산은 사실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친 탄수화물이 또 막 들어있어서 오히려 근육돼지? 잘 성분을 보고 네, 성분을 자기에게 맞는 것을 적절하게 선택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백질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물의 중요성도 뭐 많이 말씀하셨는데 단백질을 그러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네. 고기, 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물이 전 좋은 것 같아요. 해물. 특히나 오징어, 또 조개류, 전복, 네, 또 전복 좋고 또 문어, 낙지 이렇게 뭐 딱 직관적으로도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준필수 아미노산 다 골고루 들어있고 일단 소화가 용이해요. 육류보다. 그래서 전 나이 드실수록 또 해물을 오징어국, 조개국, 맛있겠다. 막 그런 거를 좀 드시면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국물을 제가 드시라고 하니까 그런 거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 끼니 먹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이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뭐가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살은 쪄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그냥 이 손바닥만큼. 그래서 뭐 달걀 2개, 네, 뭐 장조림 뭐 몇 개, 뭐 이렇게 꼭 먹으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그러니까 오늘 못 먹은 단백질은 내일 채울 수가 없는. 몰아서 먹으면 안 된다. 몰아서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나 몰아서 먹으라고 했죠. 보릿고개 때 많이 먹어라 했지만 나는 지금 잔치집 가면 야 좀 고기 좀 든든하게 먹어라. 근데 지금은 많이 먹어라, 많이 드세요가 이제는 좋은 덕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지영 약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쏙쏙 들어와요, 얘기가. 그러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물, 단백질, 소금. 이지영 약사님과 함께 중년들의 건강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과 단백질.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골고루 잘 섭취를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원장님은 평소에 다이어트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확실히 이게 출산하고가 굉장히 결혼하셨어요? 네. 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40이 이제 넘었는데, 네, 쌍둥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대, 30대는, 뭐, 배가 나올 줄을 몰랐는데, 확실히 출산하고 나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20kg가 쪘거든요. 많이 쪘다. 많이 쪘어요. 쌍둥이여서 그랬나? 쌍둥이여서 그러기도 했고, 뭐, 나중에는 배가 이제 반들반들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었는데, 20kg 빼는데 고생 많이 했죠. 네. 20kg 찌고 20kg 빼셨어요? 이게 또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비만 쪽이다 보니까 이게 배가 나와 있는 의사가 살 빼세요 하면 신뢰가 떨어져서 설득력이 없지. 3개월 만에 열심히 뺐습니다. 어떻게 뺐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식단. 왜냐면 아기가 한 1, 2개월 때까지는 계속 수유해야 되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에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식단으로 뺐죠. 식단으로 하는 건 네. 살 안 찌는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제 뱃살은 다 탄수화물 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주 그냥 크게 마음을 먹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저탄 고단으로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미역국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출산한 산모들은 이제 미역국에다가 미역 반, 고기 반 해서 밥은 완전 3분의 1 잡곡밥으로 3분의 1만 먹고 몇 숟가락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미역하고 이제 고기가 포만감이 높고 단백질 많으니까 그때 그래서 미역국 다이어트랑 또 이제 한 그릇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저는 또 아기가 둘이니까 한 해를 재우면 한 해가 울어요. 네, 그래서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냥 막 반찬통 막 꺼내놓고 양 제한 없이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서 딱 한 그릇에다가 먹을 양을 덜어놓고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만 밥 탄수화물 완전 줄이고 이제 단백질 반찬 많이 그다음에 이제 채소 나물 반찬 조금씩 해가지고 한 그릇에 뷔페에서 먹듯이 그냥 이렇게 한 접시에다가 그것만 내가 먹겠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운동과 안 먹는 거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만의 어떤 식욕 조절의 노하우. 우리가 그 식욕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막 누가 라면 끓이면 막 라면 먹고 싶고. 어떻게 참아요? 일단은 그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소문을 좀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 한다. 네. 근데 나의 다이어트는 평생 이렇게 적게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좀 나눠서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은데 감량기와 유지기가 있다. 근데 나는 집중해서 진짜 먹을 거 확 줄이는 시기는 감량기인데 보통 감량기는 오래 잡으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보통은 한 달. 좀 많이 빼셔야 되는 분들은 2달.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식이 조절 치팅데이 없이 대신 집중해서 이제 할 거니까 좀 도와줘. 소문을 내서 먹고 이러지 말고. 네, 저희 남편 제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문 다 닫아놓고 라면 먹고요. 네, 그 라면 냄새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중독이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가 고파지는 시기, 막 간식이나 이런 게 확 땡기는 딱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항상 여쭤보거든요. 언제가 제일 힘드시냐? 그러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3, 4시에 한번 고비가 오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또 허기가 오시죠. 밤 10시, 11시에. 네. 일단 그 점심 먹고 3, 4시 그때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막 과자 찾고 빵 찾고 해서 먹게 되는 건데 너무 배가 고프시면 참기보다는 단백질 간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단백질이라면 달걀? 네, 계란 삶은 거 들고 다니셔도 좋으시고요. 요즘은 또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를 팩에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 쉐이크가 아무튼 단백질 음식은 포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단백질 바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가요. 단백질 바가 좀 맛을 위해서 위에 초콜릿이 좀 발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맛있죠. 맛있죠. 근데 칼로리 보면은 당류가 너무 높아요. 초콜릿 발려 있으니까요. 물론 단백질도 있지만 아무튼 단 것을 먹게 되면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단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간식을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
증상이 있으시면은 뭐 서랍에다가 구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견과류도 좋아서 하루 견과 이렇게 네, 많이 낮게 팔죠. 포장된 거 또 견과류도요 예전에 막 이만한 마트 가서 맞아. 큰데 생각 없이 계속 먹습니다. 꼭 간식은 보관도 힘들어요. 맞아요. 큰 거 사면. 네, 간식은 항상 낮게 포장된 거. 네. 낮게 포장된. 그래서 견과류나 단백질 간식을 구비해 놓으시면 단백질 간식 드시면 탄수화물 간식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제 허기가 질 때 그때는 좀 참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못 참으니까 문제죠. 근데 다른 거는 뭐 낮에 간식 드시거나 이런 건 다 괜찮으신데요. 살이 빨리 빠지려면 저녁을 먹고 자기 전까지 그 4-5시간은 꼭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드세요. 물? 물을 먹으면 물 던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근데 물 맛 없어요. 물이 맛이 없는데 물 좀 일단 타야 맛있지. 일단 위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포만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거든요.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런 이제 진짜 배고픔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녁을 우리가 드셨다면 가짜 배고픔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 그 시기를 좀 넘어가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배고픔일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시냐면 네. 저녁을 제대로 안 드셔서 그래요. 아. 많은 분들이 나 완전 살 빨리 뺄 거야. 저녁 굶어. 아니면은 저녁을 막 너무 이른 시간에 드셨다든지 저녁을 단백질 없이 그냥 막 샐러드만 드셨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안 드시면 결국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안 먹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보통 이제 아침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점심이 좀 든든하셔야 돼요. 점심은 우리가 저녁 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좀 뭐 한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밥만 반 공기 정도 해서 무조건 단백질 반찬. 그래서 고기, 생선, 뭐 콩비지 이런 단백질 반찬이 메인이 되게 해서 점심은 좀 든든히 드셔주시고 저녁은 탄수를 좀 확 빼셔도 되는데 이제 고기 반찬, 뭐 고기에 야채 구워 드시던지 단백질이 주가 되게 해서 저녁을 드시는데 포인트는 저녁 메뉴에는 꼭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종류, 콩이나 두부, 두부, 고기, 고기 계란 요리 다 좋으시고요. 해산물 좋으시고요. 해산물. 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러면 오래 못 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감량기를 뭐 4주 정도 끌고 갈 거다 하면은 이게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탄수화물만 안 드시면 돼요. 단백질로 드실 거면은 기름기가 적은 고기 부위 다 괜찮으시고요. 닭 다리살도 좋으시고 이제 안심이나 뭐 부채살 다 괜찮으세요. 삼겹살만 안 드시면 되시고 기름 많은 목살 드시면 좋으시고 그래서 고기에다가 야채 드시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그렇게 잘 드시면 야식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중년의 살은 안 빠지거든요. 어쩜 이렇게 조금 먹는데 이렇게 안 빠지나? 네. 그럼 도대체 뭐 굶어 죽으란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이 근데 네. 들 정도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건가 아니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 그렇습니까? 뭐 체질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에 중요한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 네. 렙틴, 코티졸 요 3대 호르몬들이 약간 고장이 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가 셀프 테스트를 그래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는 빵, 떡면, 과자 등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두 번째, 액상 과당이나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를 좋아한다. 세 번째, 밥을 먹고 나서 3시간도 안 됐는데 배가 고프다. 네 번째, 밤에 야식이 땡긴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많다. 여섯 번째,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일곱 번째, 잠을 많이 못 잔다. 자, 이 테스트에서 3개 이상이라면요. 여러분은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시네요. 와, 네. 갑자기 다 비관적이 되는 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네. 희망 가져도 되나요? 네네. 이런 호르몬, 고장난 호르몬들을 이제 고쳐 쓰면 됩니다. 네. 어떻게 빠지는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인슐린.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다스려야 될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항상 분비가 되어야 되는 호르몬은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류,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막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들, 흰빵, 흰쌀밥 이런 거 드시면 혈당이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서서히 분비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내려가면 또 배고프고 그럼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좀 이제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또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면 지방이 계속 저장되는 모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은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다. 그러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지수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거죠. 단맛이 나는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도너츠 이런 거를 좀 확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화이트 푸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화이트 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좀 확 줄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들, 잡곡밥, 통밀빵 이런 것들은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로의 좀 전환을 시키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만 좀 바꾸셔도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꿔요? 제일 먼저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면 얘네들이 포만감이 높으니까 얘네를 먼저 먹으면 저절로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좀 바꿔보시라.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수치를 좀 낮추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은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렙틴은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으면 렙틴이 막 분비가 돼서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렙틴이 고장이 나면 숟가락을 안 내려놓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이게 렙틴 호르몬에 이제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야 쉽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운동. 근데 이제 중년 다이어트는 사실 운동이 좀 필수적이기는 하세요. 네, 다들 대사량도 떨어지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운동 중에서도 걷기를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땀이 안 나는 강아지 산책시키시면서 하는 그런 운동은 의미가 없으시고.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걷는 게? 조금은. 네. 근데 진짜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정도가 되시려면 중강도 이상.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땀이 나고 숨이 차셔야 되세요. 힘들고 네. 땀이 나고 네. 숨이 차도록 숨이 차야, 운동을 하라.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렙틴 저항성 개선해 보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코티졸,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불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옵니다. 네. 근데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얼굴이 붓고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역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면 네, 코티졸이 좀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운동해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잠 많이 자라 네.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죠. 안 되니까 그렇죠. 잠을 잘 때 이 지방 대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식이 체크 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복 체중을 재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을 많이 잔 날은 무조건 체중이 내려가 있으시고 잠 못 잔 날은 적게 먹어도 살이 오히려 쪄 있거나 비슷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나오신다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식품영양학과를 수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네. 아니 식품영양학도 공부하셨어요? 네네. 식품영양학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비만 체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식단 관리나 영양학적인 지식이 또 중요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지시니까 신뢰도가 그냥 팍 올라가네요. 자, 다이어트 음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단백질 말씀하셨거든요. 네. 고기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또 뭐 그밖에 이런 것도 다이어트 음식인가? 그런 거 없을까요? 이 다이어트 식품 말씀드릴 때 아무튼 단백질 음식 드시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닭가슴살. 네. 근데 이제 닭가슴살이 퍽퍽하고 좀 질릴 수가 있다 보니까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식품이 또 있어요. 뭐죠? 황태. 황태 네. 맛있죠. 그죠. 이 황태가요, 닭가슴살이 보통 이제 손바닥 하나 면적이 100g인데 그거 먹으면은 20g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황태는요, 100g당 단백질이 80g. 4배네요. 4배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닭가슴살 질리신 분들은 그 황태를 드시면 좋은데 어떻게 먹을까요? 보통 황태 미역국. 예. 네네. 그래서 역시 밥은 조금만 드시고 미역에다가 황태 건더기를 좀 많이 푸짐하게 하셔가지고 드시면 밥을 적게 먹어도 든든하세요. 황태 껍질에 이렇게 콜라겐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황태 껍질도 괜찮으시고요. 그 실제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이제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황태만 한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황태를 좀 꾸준히 먹게 했더니 근육량이 전혀 안 빠지고 그래요.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단백질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 근육량 감소를 좀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달걀도 좋지 않아요? 네, 달걀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삶아서. 맞아요. 아침에 막 바쁠 때는 막 시리얼 드시지 마시고 계란에 두유 드시면 좋죠. 그래서 계란은 뭐 한 알에 80칼로리밖에 안 해서 칼로리도 적고 한 알에 한 단백질 6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없으려면 근육량 소실되지 말고 근손실 없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백질을 하루에 한 60g 이상은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60g을 하루에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두유 한 팩에 또 6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2알에 두유 드시면 한 18g 정도. 아침에 그러면은 훌륭하시죠. 그러면 지금 황태 말씀하셨고 달걀. 네.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토마토도 좋으세요. 좋죠. 네. 토마토가 우리가 한 200g짜리 큰 토마토도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포만감 오래 가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뭔가 좀 씹고 뭔가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쵸. 그럴 때 토마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피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간식으로 싸다니시면서 허기질 때 드셔도 좋고요. 이제 토마토에는 그런 섬유질도 많지만 뭐 베타카로틴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어서 이제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드시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끼 식사로 드시기에는 토마토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 대용으로 좀 드신다면 그 토달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 네네네. 달걀 드셔보셨죠? 네. 그거를 저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 달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두르고 계란 스크램블 볶다가 토마토 썰어서 넣고 볶으면 되는데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뿌리고, 맞아요. 네. 후추 좀 뿌리고. 네. 그래서 그 토마토에 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그쵸. 있는데 그 항산화 라이코펜 성분이 기름이 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달복으로 해서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더 좋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시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침 식사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 생각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해야 된다면 어떤 아침 식단이 좋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복 시간이 자는 시간 동안 길잖아요. 네. 긴 공복을 유지하다가 처음 먹는 끼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식단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막 설탕이 발린 시리얼이라든지 잼 발라서 식빵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또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으면 계속 식욕 땡기고 지방은 분해가 안 되고 하는 몸이 돼버리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음식, 인슐린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보통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통곡물 시리얼도 좋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그 통곡물은 그 설탕 발리지 않은 네, 그 통곡물 시리얼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거를 뭐 우유에 불려서 드셔도 좋지만 요즘은 또 그릭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으세요. 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런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가 없으니까? 않기 때문에 당류는 2분의 1로 적고 단백질 함량은 2배예요.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포만감도 있고 꾸덕꾸덕해서 아침에 드시면 좋죠.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 위에다가 좀 이제 단맛이 적은 과일, 견과류도 좋고. 견과류도 좋으시고 뭐 키위나 베리류 이렇게 좀 넣어서 드시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삼총사. 그릭 요거트, 그다음에 베리류 과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시리얼 요 삼총사가 다 들어 있으니까 아주 네, 아침 식사로는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ABC 주스, 뭐 CCA, PPA라는 해독 주스 종류가 굉장히 네.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해독 주스 드실 때 식사도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네. 네. 사실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안 먹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해독 주스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이제 그런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사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배출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독 주스를 먹으면서 밥을 이만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아니죠.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독 주스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는 식단이 이제 병행이 되셔야 되고 그거를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해독 주스를 뭐 아침 식사로 드신다든지 간간히 활용하시는 것은 좀 시너지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뱃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뱃살이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너무 체지방이 적으면 에스트로겐 감소로 뭐 생리불순이 생긴다든지 무혈경,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뱃살이 너무 많으면 좋진 않겠죠. 특히 뱃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겉에서 집어 올려지는 피하지방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복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이 있죠. 더 위험한 것은 내장지방. 네.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더 분해가 잘 돼서 혈관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죠. 나의 뱃살이 피하지방인지 내장지방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손가락 2개만 있으시면 네.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핀칭 테스트를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집어 올려지신 거 있죠? 네. 그거는 피하지방. 굉장히 많네요. 피하지방이시고요. 배는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집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내장지방. 보통 남성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단단해요. 네. 집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분 있어요. 네, 밑에서 밀어 올리는 내장 지방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건강상으로는 더 위험하시죠. 네. 그렇군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맞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네. 내장 지방이 건강에도 안 좋기는 한데 피하 지방보다 빼기는 쉬워요. 그래요? 더 빨리 빠지세요. 이제 내장 지방을 빼려면 이제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 야식, 술 요거를 좀 끊으시면 됩니다. 너무 탄수화물, 어려운가요? 네. 야식, 술. 술. 네. 딱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세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닌데. 네. 긴장하시네요. 네. 잠 잘 자기. 잘 자기. 잠 잘 자기. 네. 이게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는 참 불면증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호르몬적인 요인으로도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잘 때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서 그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 우리가 손상됐던 조직들의 회복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살도 빨리 빠지시고 건강도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뭔가 좀 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아유, 정말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예. 그래도 뭐 하나하나 우리가 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다 보면은 그렇죠. 뭔가 또 방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한호 한방내과 전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좀 단백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단백질이 중요한 거긴 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단백질 그러면 뭐 근육을 구성하는 것이고 뭐 적당히 먹다가 나이가 들면 줄여 먹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가 새롭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는 많이 게 들어봤어요. 단순히 증상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적정 근력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량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체계 있게 근육과 단백질을 관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 트랩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으로 근육을 그렇죠. 생성을 시키고 또 그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또 챙겨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먹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양이 정해져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져 있고 물론 이제 본인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RDA 개념이라고 그래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자기 몸무게 그러니까 1kg 대비해서 0.8g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하면 거죠. 잘 와닿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60kg 정도 되는 분이다. 곱하기 이제 0.8를 예. 이제 하시는 거죠. 48g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18g은 얼마? 네, 요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방송 용어로 쉽게 설명하는 건 본인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먹어라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뭐 쇠고기든 네, 쇠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체중과 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루에 한 40g에서 한 100g 정도까지 범위를 본인 손바닥 크기에 맞춰서 먹어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딱 단백질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면 그냥 고기가 그만큼이라는 이제 얘기예요? 고기는 거기에다가 지방도 있고 수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단백질 기준의 더 섭취량 많이 먹으라는 네, 얘기예요. 훨씬 더 이제 많이 먹으라. 스테이크를 치면 요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뭐 이렇게 불에 익혀가지고 좀 지방도 녹여내고 수분도 날아가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단백질 위주로 되어 있을 때 총량이 되는 거죠.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키가 확 크는 그 신체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크기가 성장? 확 커지는 성장기가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살에서 3살 무렵 정도라든지 초등학교 약간 3, 4, 5, 6학년 정도 보게 되면 한 3년에 걸쳐서 1년에 10cm 정도까지 크는 구간.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되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1년에 본인 근육량의 1%씩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 몸무게의 1%씩 정도의 근육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니까 65세 이후에는 그 손실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드실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조금씩 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챙겨 먹어야 된다. 네. 아, 근손실이 계속 되니까 그렇죠. 나이에 의해서. 그렇죠. 아, 보통 이제 한 글자로 좀 뭐 짧게 줄여보자 그러면 근력 유지라고 할 수 근력 있거든요. 유지.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체내의 어떤 향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활동을 하시려면 그 양질의 근육이 좀 전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활동력을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상이거든요. 맞아요. 낙상이거든요. 낙상을 하게 되면 뭐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또는 새벽에 화장실을 목욕탕에서. 가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생기는 낙상이 누워 누워서 있어야지. 입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패턴에서는 1년에 1%씩 근육이 빠져나가지만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 하루에 1%씩 근육이 빠지거든요. 바깥쪽으로 낙상하는 것만 근육에 관련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거든요. 여성들이 활동력이 적으면
근육의 어떤 활동력도 부족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 연화 운동도 이 목에 있는 근육으로 하는 거고 밑으로 위장으로 밀어 넣는 것도 식도라고 하는 근육으로 하는 거고 모든 게 근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근력이 빠지는 것처럼 위장관 쪽에 근력도 빠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돌도 씹어 먹었는데 요즘은 떡도 씹어 먹기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게 네. 이제 떨어지는 소화력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조금 좋은 단백질을 이제 그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단백질. 그런 면에서 미국 이제 암 연구소에 예전에 그 소장하셨던 콜린 캠벨 박사라고 네. 해서 식이요법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1인자십니다. 강의료가 시간당 1억 정도. 네. 캠벨 박사가 이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적색육.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붉은 고기, 붉은 고기 뭐 얘기를 하면서 붉은 고기가 사실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빈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고기의 어떤 밀도라고 하는 측면이 높아질 때 암을 유발하는 네. 스위치처럼 작동한다. 뭐 그런 연구, 네. 그런 부분들도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붉은 고기 이런 것들도 좋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드시는 거에 대한 또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세지, 햄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이제 가공육이죠. 네, 네. 근데 가공육 같은 경우에도 원 재료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발암 물질에 대한 가능성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한을 하고 조금 이제 소화가 쉽고 뭐 또 양질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단백질을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고기는 저녁에 많이 먹고 네. 우유는 아침에 많이 먹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언제 이렇게 먹는 게 좋을지 세 끼 중에 한 끼를 고른다면 아침에 뭔가 좀 챙겨서 아침에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식이요법 할 때 유명한 게 지중해식 식단. 이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아침에 올리브를 하나 먹는 거랑 더불어서 꼭 있는 게 그 지중해에서 삶은 달걀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지중해 식단에서도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달걀을 챙겨 먹는 걸 보면 아침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우리 아침 식단을 보게 되면 빵 한 조각으로 때운다거나 커피하고 그죠? 커피랑 그러다 보면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단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탄수화물 위주로 돼 있는 아침 식단을 좀 줄이면서 아침에 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게 조금 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슈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백질 하면은 고기, 생선, 뭐 우유, 콩 이런 계란 이런 게 떠오르는데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다른 거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해외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런 식이요법이 해외보다는 조금 덜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라든지 성인병 유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조금 많은 단점이 있고 네. 대신 장점은 이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먹어도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암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적죠? 거로 알려져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특별히 해외처럼 구별하기보다는 한식 패턴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 골고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골고루 싶습니다. 네. 균형을 맞춰서. 네. 근데 우유가 단백질의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속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저는 그 우유에 약간 그 이상한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걸려서 우유를 자주 안 먹게 되거든요. 꼬리꼬리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뭐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나요? 네. 유당불내증이 이제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4살 때 정도까지는 유당불내증이 잘 관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유나 모유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생태 즉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분유를 먹일 때 4살 때까지 최대 먹이는 게 4살 때까지 먹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4살 정도부터 20살 정도까지가 되면 유당불내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양인들은
100명당 100명의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근데 서양인들은 100명당 80명 정도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걸로.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유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할수록 유당불내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또 제외하고 나오는 또 우유도 있으니까요. 그 사양류는 아무래도 그 유당불내증 문제가 좀 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가요? 유당불내증이 이제 우유 베이스니까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냥류는 그런 면에서 먹기가 상당히 편하죠. 사실 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사냥류 먹는 게 훨씬 더 낫죠. 우리 탐나는 일상에서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갖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박스예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좀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 아. 요거로 2숟갈을 푼다고 네.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물을 이 정도? 네. 네, 그 정도 하시고 네, 선생님도 여기다가 물 우유를, 부으시고. 네, 이렇게 맛이 어떤지. 요게 이제 요 스푼당 15g이라고 하고 보통 단백질을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할 때는 30g 표준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아유, 아까운 걸 이렇게 쏟으시고. 아이고 계세요. 비싼 사냥류 이거 10,000원어치 지금 쏟았어요,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우유보다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 굉장히 아주 그렇죠. 고품질의 네. 고농축의 단백질이 있으면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네. 단백질을 채우는 데는 사냥류가 아주 좋다. 아이 좋죠. 예. 근데 아무리 뭐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냄새에서 합격입니다. 아 냄새가 냄새가 맛있어. 아 그렇죠. 이게 약간의 그 전지에서 오는 그 옛날에 한 이렇게 냄새. 동생이나 조카 이렇게 분유 뺏어 먹을 때 그렇죠. 한 계속 숟가락 퍼먹고 이랬거든요. 어머니 몰래 뚜껑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 먹으면 계속 맛있어갖고 계속 먹잖아. 딱 그 냄새인데요. 저는 여기로 이렇게 좀 털어가지고 백설탕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숟가락으로 그 예전에 간식. 네. 약간 밀크쉐이크처럼 또 그렇게. 너무 맛있다 이거. 그 냄새가 안 나요. 아니 정말 맛있어. 이게 그 맛있는 분유 맛있다. 맛이에요. 이게 그 뉴질랜드에서 온 거거든요. 프리미엄 사냥류. 이거는 그러니까 사냥류만 100%래요. 근데 분유 제품도 보면은 왜 탈지 분유가 있고 전지 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지자가 기름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탈지라고 하는 기름 것은 뺀 이제 거? 기름을 이제 뺀 거.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어떤 고품질의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지로 드시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죠. 저 이거 먹기로 결정했어요. 비싸도. 아,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거 뭐 고품질의 프리미엄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맛에서 거니까. 왠지 이거 커피 타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원료 그런 걸좀 봐야 되겠죠? 보는 것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소화가 되느냐 그런 두 가지 유무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성분도 괜찮은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던 거니까 저 가져가도 되죠? 욕심이 확 생기네 이거. 저도 가져가고 싶은데 그냥 저기 사서 드세요. 자, 나이가 들수록 반갑지 않은 손님은 살이나 주름,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건강과 근육이 아닐까. 단백질 적금 꼭 좀 지금부터라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박꼬박.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했습니다. 배한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